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발표하게 될 주제는 기본소득은 기존의 복지제도와 무엇이 다를까입니다. 이 주제를 선정하게 된 이유는 수업 시간 때 기본소득 도입에 대해 찬반 토론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소득과 관련된 정확한 개념을 공부하고 싶어서 조사해 보았습니다. 먼저 이 발표의 내용은 대부분 양재진 님이 쓰신 복지급여와 기본소득은 어떻게 다를까를 참고했습니다. 복지제도의 핵심은 누구에게 배분하느냐입니다. 이를 수급 대상자를 선택하는 과정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모두의 욕구를 충족할 자원이 무한정으로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복지 할당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복지제도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먼저 선별적 복지는 사회적 위험, 복지 요구가 있는 사람 중 취약계층을 선별해 그들에게만 돈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다음, 보편적 복지는 사회적 위험이나 욕구를 따져 해당 사안이 있으면 소득을 따지지 않고 돈을 줍니다. 마지막으로 기본소득은 사회적 위험이나 욕구를 따지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돈을 줍니다. 기본소득은 공적 급여를 받을 필요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을 전혀 구분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무차별주의라고 불립니다. 기본소득이 무차별성을 띠게 된 이유는 복지의 할당을 사회적인 시민권이 아닌 공유부에서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공유부는 인간의 노동이 가해지지 않는 자연 그대로의 상태의 재화를 말합니다. 우리 모두 그것들을 자유롭게 사용할 권리를 갖고 있으니 모든 시민이 동일하게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본소득이 전 국민에게 지급되지 않고 청년 같은 특정 연령대만 대상으로 지급될 수도 있어서 이를 선별적 복지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사회적 위험이나 욕구 발생 여부를 따지지 않고 근로가 가능해도 돈을 준다는 점에서 무차별주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근로 가능 인구에게도 기본소득을 주는 것이 맞을까요? 저는 이에 대해 반대하는데요. 기존의 토론에서는 기본소득을 월 30만 원이라고 설정을 했지만 그 돈으로는 기본적인 생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불안정 기본소득이라고 합니다.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반이 되는 111만 원을 지원해 주어야 하는데요. 저는 이만큼의 돈은 근로 의욕을 꺾는 과도한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현금성 지급이 불필요한 소비 조장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합니다. 마지막으로 근로 가능 인구들 중 많은 돈을 벌고 있는 사람에게도 돈을 주기 때문에 반대합니다. 1959년 스웨덴의 사례를 예로 들면 보편주의 기초연금을 포기하고 선별주의 기초연금을 도입함으로써 보편주의의 특성을 살릴 수 있었는데요. 저는 이 논리를 받아들여서 역소득세 방식의 기본소득을 찬성합니다. 역소득세는 고소득층에게 과세한 돈을 정부가 저소득층에게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역소득세는 효율적인 재분배 정책과 사회적인 안정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저소득층에게만 주는 것도 기존의 공적 부조와 유사해 보이지만 저소득이기만 하면 돈을 주기 때문에 조건이 있는 급여와는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